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또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작년 8월에 기준금리가 0.5%였는데 이제는 2.5%, 꼭 1년 만에 5배로 오른 겁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인상 속도입니다. 먼저 김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4월부터 시작해 4번 연속입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1년 전 기준금리는 0.5%였습니다. 처음 올리기 시작한 건 물가가 뛰기 시작한 작년 8월입니다. 지난달에는 사상 처음으로 0.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준금리는 불과 1년 만에 5배인 2.5%가 됐습니다. 역대 금리 인상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이렇게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건 물가 잡는 게 급하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물가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기준금리를 더 빨리 올리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나 올렸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건데 환율이 치솟고 있는 건 이 영향도 있습니다. 오늘 금리 인상으로 이제 겨우 같아졌지만 미국은 다음 달에 또 0.75%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정부로부터의 독립은 굉장히 많이 인프루브가 돼서 지금 저희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미국 페드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올해 남은 금통위는 10월과 11월 두 번 다 금리를 올리면 연말 기준금리는 3%가 됩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혐의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건데 이 같은 결론을 내리는데 9달이 걸렸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01년부터 대학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한림 성심대 강사로 시작했는데 지원 당시에 근무 경력이 없었던 초등학교 실기 강사 이력을 적어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서희대에 지원하면서는 직전에 한림 성심대가 아니라 4년제 대학 한림대에서 강의했다고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결혼한 뒤인 2014년에도 국민대 겸임교수에 지원하면서 한국폴리텍대학 부교수를 했다고 적었는데 실제로는 시간 강사와 산학 겸임교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 여사가 그동안 강의한 5개 대학 모두에서 20개에 달하는 허위 경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 여사는 지난해 말 공식 사과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9달에 걸쳐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여사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공소권이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우선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가장 최근인 2014년 국민대 임용을 기준으로 봐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만 사기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경찰은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막판까지 집중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공소시효가 아직 남은 국민대 측에서 김 여사에게 속아서 임용한 게 아니라며 피해 사실 자체를 부인해 사기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5개 대학에 낸 이력서를 하나의 상습 사기로 묶을지도 검토했지만 다른 대학들의 다른 내용의 허위 이력을 낸 걸 하나의 범행으로 간주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자, 그런데 연찬회 특강 강사로 나선 작가 이지성 씨가 여성의 외모를 품평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할아버지 이미지를 벗으려면 젊고 아름다운 여성 이미지가 필요하다면서 배현진, 나경원, 김건희 여사로는 부족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부적절한 여성 폄훼 발언이라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기개발서 저자이자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당구 선수 차유람 씨의 남편 이지성 씨. 국민의힘 연찬회 특강에 강사로 나선 이 씨는 자신이 아내 차 씨에게 입당을 권했다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보수 정당을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할아버지 이미지입니다. 좀 국힘의 젊음의 이미지와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당신이 들어가면 바뀌지 않겠냐. 그러면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과 김건희 여사를 언급했습니다. 배현진 씨도 있고 나경원 씨도 있고 다 아름다운 분이고 여성이지만 왠지 좀 부족한 것 같아.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한 것 같고 당신이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이 날 것 같다. 의원들 사이 박수와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당사자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SNS에 여성을 정치적 능력과 관계없이 외모와 이미지로만 재단한 여성 폄훼다. 이런 접근이야말로 우리 당의 꼰대 이미지를 강화시킨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배현진 의원도 국민이 선출한 공복에게 대체 어떤 수준의 인식이면 이런 말을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젊고 아름다운 여성 타령하는 작가를 세우고 이 말에 박수까지 친 국민의힘도 문제라며 여성 유권자 기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성별로, 나이로 갈라치고 폄하하는 정치, 그리고 여성을 단지 이미지로만 소모하려고 하는 정치, 이제 그만하시길 진심으로 조언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유감을 표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앞뒤를 자세히 보니까 또 오해할 만하고 또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아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작가는 나경원 전 의원의 사과 요구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사과드린다면서도 꼰대당 이미지를 만들고 강화시켜온 사람이 저냐, 나 의원이냐고 반박하는 등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등의 취지로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도 덜하고 다양한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어서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방과 후 학교가 서울 대치동 학원의 장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수업을 들은 남매의 학부모. 로봇공학과 창의융합 수업이었는데 어느 날 강사가 미국 창의력 올림피아드에 남매를 한국 대표로 출전시키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큰아이가 굉장히 이제 자질이 있는데 참여시켜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 글쎄도 괜찮은데 엄마 생각에는 이제 칭찬으로 들려서. 강사는 자신이 지도한 학생 대다수가 수상했다며 특목고 진학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참가를 결심하게 만든 건 학교에서도 대회를 홍보하고 출석까지 인정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일하는 엄마라서 좀 학교 일에 무관심했던지라 이 정도로 공신력이 있는 대회인데 여지껏 몰랐을까? 학교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니까 일단은 의심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믿게 된 건데. 일주일 일정에 비행기 값과 숙박료, 의상비 등으로 낸 비용은 무려 1인당 880만 원.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묻자 제대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미리 얘기하지 않은 특별 수업이 필요하다며 남매를 대치동의 한 학원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을 듣는 것으로 창의 올림피아드를 나가는 것으로 저는 인지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딜 가서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고. 알고 보니 이 강사가 운영하는 학원이었습니다. 대회 참가를 명목으로 학원비까지 징수했지만 결국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한국 대표를 뽑는 대회는 학원이 사실상 속해 있는 협회가 주관하는 것이었습니다. 협회가 교육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가 다시 전국에 7개 학원을 차린 구조인데 대회 준비를 해주겠다며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까지 파고들어 학생들을 끌어모은 겁니다. 지난 학기 관련 학원에서 방과 후 강사로 나간 학교는 확인된 곳만 전국에 6곳. 올해 미국 대회에 데려간 학생은 전국에 130여 명입니다. 비영리 재단이다 보니까 수익을 발생할 수 없잖아요. 페이퍼 회사처럼 여기가 일단 그 협회 회사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이 회사는 교육부 인가를 받은 협회 자격증을 따면 방과 후 학교 강사가 될 수 있다며 자격증 장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격증으로 사립초 들어가는 선생님들 파견 그렇게 투입시켜 주실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공교육회장인 방과후학교가 사설학원의 영업장이 돼버린 상황. 이에 대해 협회 측은 방과후학교에 학원 강사들이 나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학원 원장도 학부모에게 특별 수업과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자, 그럼 이 사안 취재한 조희원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대치동 학원 원장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 강사로 와서 사실상은 학원 영업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규정이나 절차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우선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방과후학교 강사 같은 경우에는요, 네. 학교에서 공개 채용을 통해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교육부의 운용 지침을 보면요, 지원 자격이라는 게 딱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성범죄 전력,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 전력 이런 제한적인 사유만 없으면요, 네. 사실상 모두가 지원을 할 수 있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서류 심사나 면접 심사 같은 절차를 거치면은 채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번 건처럼 학원 원장이 학원비를 따로 지금 받았다면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 이런 방과후 학교의 취지와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는 몰랐습니까? 일단 학교 측은 이 방과후학교 강사가 학원 원장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학교 측은 이렇게 학원비까지 받아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는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학교는 이런 대회를 홍보도 해줬고요. 그리고 네. 대회 기관에 출석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대회를 참가할 때 학교 교사의 이름을 지도교사로 올릴 수 있도록 허락까지 해줬습니다. 아. 그리고 수상을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그렇게 한 이유는 학교나 지도교사의 업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이 우리 된다고. 학교 누가 상 받았다? 그렇습니다. 아. 네, 학부모는 그렇게 추정하고 계시는데요. 학부모의 말에 따르면은 이 장관상 같은 상을 타면요, 학교가 플랜카드도 내걸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분위기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학교하고 학원이 윈윈, 그러니까 사실상 어느 정도 서로 이득을 봐왔다는 얘기인데 이게 교육부는 최근에 이 방과후 학교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그래서 취재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됐는데요. 심지어 이 취재를 했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이 강사들을 2학기 방과학교 강사로 또 채용을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 인력 문제도, 인력 부족 문제도 좀 큰 이유로 보였습니다. 이 외부 인력을 데려오진 않고는 사실 방과후 학교 운용이 어렵다 이렇게 실토하기도. 정규 수업 끝났으니까 교사들 활용할 수도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도 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공교에서는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자체 운영을 한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하는데 인력이 더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네, 앵커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가 2025년까지 방과학교를 대폭 확대를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인력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강사의 자격 조건이나 이 부정을 저지른 강사의 경우에는 수업을 다시는 맡지 못하게 하는 등의 이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좀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방과후 학교 좋은 취지고 학부모나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면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운영과 관리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 범죄가 늘고 있는데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20, 30대 젊은 층이라고 합니다. 마약에 취해서 추돌 사고를 내고도 운전석에서 잠에 들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힌 남성도 있었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인적이 뜸한 4차선 도로. 승용차 한 대가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멈춰서 있습니다. 주차 중인 화물차에 추돌한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그런데 운전석 너머의 남자는 사고를 내고도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졸음운전을 했다고 변명했지만 횡설수설하는 말투가 수상쩍은 남성. 차량 수색에 들어가자 흰색 가루가 든 파이프관이 발견됩니다. 연기 흡입하는 거잖아? 네네네. 네, 어떤 연기예요, 그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서 좀 같이 가요. 차량에서 발견된 건 필로폰 0.64g. 중국 국적의 이 30대 남성은 마약 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특정 경로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과 SNS를 이용해 대마를 판매한 피의자 12명도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에게 가상자산을 건네고 대마를 사들인 마약사범 160여 명도 함께 검거됐습니다. 은밀한 마약 거래를 위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했지만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사 기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하고 있고요. 최근 온라인 거래로 마약 접근이 쉬워지면서 젊은 마약 사범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 올 상반기 검거된 마약 사범의 70%가 30대 이하였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